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국 없이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삼성이 예전처럼 3, 40조 이익을 낸다? 그때 한국의 반도체 또 증시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신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고 그걸 잡게 되면 세계 패권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죠. 소장님,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또 보니까 이제 IRA뿐만 아니라 바이오, 조선 이런 산업에까지도 미국이 중국의 그런 무역을 좀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바이든 정부의 처음 전략이 크게 보면은 동맹, 기후, 그다음에 신에너지. 그게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트럼프와 다른 이제 국가 전략이죠. 그래서 그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동맹을 하려고 그럴 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요 네 개를 이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자.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도 야오밍 강더라고 회사가 우시업텍이 주가가 폭락을 하죠. 바이오 쪽에 제재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3년 전에 이미 미국이 그 네 가지 이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가장 늦게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한국한테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죠. 바이오 임상 실험하는 것들은 중국이 최고인데 또 뭐 복제 신약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센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주거나 이랬을 때 한국이 어부질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IRA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전략의 문제죠. 지금 뭐 선거판 돌아가는 걸 보면은 현재까지로 놓고 보면 2025년 대통령은 B자에서 T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IRA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도 많이 나는 나라에서 그 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뭐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들을 많이 짓는데 이게 보조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원가가 확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득도 있고 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느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득이 생길 때는 더 세게 밀어야 되고 손실이 날 때는 빨리 이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도 중국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이게 제조업이 커지면서 중간재 수요가 확 커졌을 때는 우린 대박이었고 또 이게 반대로 중국이 이제 중간재를 국산화하기 시작하면서는 소위 말하는 브랜드 제품, 완제품 중에서 명품의 수요가 확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현대차가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철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GM 포드 이게 BMW, 벤츠, 아우디도 공장 뺐냐? 그건 아니라는 거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득과 실에서 그 빨리 빼야 될 것하고 빨리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전략을 짜면 되는 것이지 미중의 전쟁은 이제는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터진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나토 전략, 노 액션 토킹 온리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안 하는 것 이게 너무 심하죠. 제가 볼 때는 미중하고 관계에서 우리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공장이나 뭐 이제 사무실이나 매출이 많기 때문에 큰데 이게 우리는 미국도 잘 모르지만 중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국을 우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왜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북한하고 미국을 섞어놓은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가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익숙한 거죠. 미중의 관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가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게 뭐 한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영향받고 독일도 영향받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야 될 부분, 이제 디리스킹은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빼야 될 거하고 들어가야 될 거, 이거 정리를 사실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항상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위기를 줄이고 기회를 좀 노리는 전략을 좀 취하면 좋겠네요.
근데 소장님께서 또 미중 기술 전쟁의 종착역이 AI 전쟁이라는 얘기를 좀 블로그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보면 구글 뭐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IT 구루들한테 이 보고서 하나 만들어줘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의 AI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은 AI에서 이건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얘기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AI가 뭐냐고 그랬을 때 저는 뭐 제가 어떤 언론 칼럼에도 그랬어요. 인공신이다. 신은 신인데 사람이 만든 신. 그래서 옛날 같은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였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모든 분야에 이것을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건 신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걸 잡고 간다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고 그걸 잡게 되면 세계 패권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 AI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AI를 장악해야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T 경쟁, 기술 경쟁의 종착역은 AI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보면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도체 기술 전쟁이라고 명명을 해요. AI가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챗GPT, 엔비디아 다 좋은데 챗GPT를 하려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 칩셋이 반드시 H100, B100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그것은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AI의 하드웨어 인프라로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은 GPU든 CPU든 그건 만들지만 이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모리가 필수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챗GPT를 하는 이게 오픈 AI나 또 엔비디아가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도 반도체를 파운드리만 해주는 것이 D램을 만들진 않아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AI가 그 4차 산업혁명의 맨 끝단에 있고, 그걸 잡는 놈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패권 싸움을 하는 미국과 중국은 그거 쟁탈전을 지금 벌이는 것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가장 밑단의 인프라가 반도체가 안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어떻게 싹을 자르는 의미에서 반도체 기술 봉쇄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I 전쟁은 다르게 생각하면 반도체 전쟁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반도체가 뭐냐 그러면 1980년대부터 이미 얘기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산업의 쌀이 아니라 에브리띵 모든 것의 쌀인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짓는 뭐 트랙터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집에서도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지금 녹화하는 이 사무실에도 반도체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굴기가 막힌 입장에서 이 AI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그 스마트폰에서 7나노 칩을 하웨이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5G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14나노 이상을 제조를 했는데 7나노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소스를 보면 얘들이 5나노 칩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나 TSMC 같은 5나노를 하려면 그 노광 장비라고 그러죠. 리소 장비가 이게 EUV가 있어야 되는데 네. EUV는 중국이 지금 구매한 게 없어요. 네덜란드의 이제 ASML한테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규제를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DUV를 갖고서 이제 5나노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제 더블 패턴이나 쿼드러플 패터닝을 한 건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뭐 도다리가 제철이라고 그러는데 도다리 해를 뜰 때 그 날카로운 횟칼로 뜨면 한 번에 아주 깨끗하게 뜰 수 있죠. 그런데 횟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식칼을 갖고 가서 그걸 뜨는 건데 그러면 얇게 뜨려고 그러면 여러 번 이제 복잡하게 많이 이제 잘라야 되죠. 근데 횟칼로 뜨면 한 번 뜨면 되는데 이게 식칼로 뜨면 4번이나 8번 뜨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죠. 코스트가 4배가 더 올라가지만 중국은 지금 횟칼이 없어서 식칼로 회를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한국이나 대만이 만드는 것에 4배, 5배 더 들지만 그 코스트는 국가가 부담할게. 그래서 적자가 나든 말든 이것은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5나노까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이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너무 이제 그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 그 반도체 기술이 우리 거냐, 대만도 마찬가지로 미국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개발하고 연마를 한 것인데 세계 인구의 5분의 1,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보면은 중국이 금년에 거의 1200만 명 가까운 대학생이 나와요. 그중에 절반이면 600만 명이 이공대생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악심 먹고 반도체 하나를 개발한다?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가는 거예요. 근데 14억의 인구가 칼 한 자루만 간다? 그럼 칼의 그 예리함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천행인 것이 제가 볼 땐 바이든 대통령 생신 때마다 우리가 금송아지 10마리씩 선물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한 4년에서 8년 정도 뒤로 이제 이연을 시켜준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못한다?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 막아준 한 뭐 6년에서 8년 정도 또 길면 10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더 앞으로 나가냐 못 나가냐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교육이 끝났다. 저건 이제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중국이 정말로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는 이제 중국말로 거국 체제라고 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장비 국산을 지금 해요. 근데 그걸 밖으로 지금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4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별로 없고 또 중국이 미국의 제재가 겁이 나가지고 절대 자기네가 뭘 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 단칼에 중국을 완전히 자초시킬 수 있는 카드를 썼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큰 소를 한 마리 이제 잡는데 급소를 하나만 딱 누르면 소가 바로 기절해서 이제 누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급소를 안 찌르고 칼 가지고 엉덩이도 찌르고 다리도 찌르고 가슴도 찌르고 이러면은 소가 내성만 길러지고 더 이제 그 분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상황은 미국의 그런 이제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완벽하지 않은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장비 개발 이걸 더 자극시키는 감히 우리가 EUV 장비를 만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5나노, 3나노를 만들 이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제 그런 나라한테 그걸 이제 코너로 몰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네. 그럼 목숨 걸고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불상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일 내기 전에 우리는 더 큰 일을 내지 않으면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년에서 12년 사이 반도체 사이클 3번 안에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중국의 SMIC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에 1등하는 회사고 대만의 TSMC도 1등하는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가 다가 대주주가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건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작년에 보면 좀 줄어가지고 한 1,000억 불 정도 시장인데 5년 동안 528억 불인가 뭐 500억 불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 규모의 절반 되는 보조금을 주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 60조 그리고 일본 뭐 심지어 인도 중국 다가 한 1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보조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보조금을 주지 않죠. 그래서 기업이 알아서 펀딩하고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첨단 반도체는 이건 진짜 국가 대항전이에요. 재벌 기업의 수익 사업에 국가가 돈을 넣는다. 이건 지금 우리 정치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것은 이제 한국적인 정치 사고에서 그런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판도에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인도건 대만이건 전부 이게 국가가 깊이 관여해서 이제 국가 산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이제 국회가 다시 형성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해야 될 사실 1번으로 가장 시급한 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있는 경쟁력을 더 유지시키고 앞으로 가져가기 위한 소위 말하는 반도체 대전략.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하나 빼놓고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당당한 게 없고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1, 2월 달에 보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고 뭐 이제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요인 분석을 해보면 뭐 7, 80%가 다 반도체 가격 올라가 버리니까 반도체 수출 플러스 되니까 이게 무역 흑자 바로 나는 것이고 수출 증가에 플러스 돌아오죠.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중국보다도 더 못한 이제 지원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냐. 이제 그게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파나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새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의 그 국가 전략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야 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나와서 가면은 아마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뭐 장부 가격 이거가 아니고 배당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성장력이 확 좋아지고 하이닉스의 신제품 개발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진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 될 수가 있죠. 확실히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 반도체 외에는 거의 대다수의 산업들이 다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도체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 쪽으로 또 무역 흑자도 났잖아요. 17개월 만에 나온 것 같던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사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으로 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좀 나서서 좀 지원해주고 이를 좀 키워줘야 우리나라 좀 여러모로 국가 경제, 국가 안보 이런 것들이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러한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결국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기냐 지냐는 것은 이제 그런 말 하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한 놈은 아시아에 있고 한 놈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 비행기로 배로 실어가지고 운동장 갖다 놓지 않은 다음에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싸움 안 시킵니까? 그래서 과천 대공원에 있는 호랑이하고 사자 두 마리를 과천 경마장에다 갖다 놓으면 싸우게 되죠. 이기는 건 누가 이기냐 그러면 오래 굶은 놈이 이긴답니다. 누가 더 절박하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살 3개 가진 사람하고 화살 1개 가진 사람하고 싸움하면 화살 1개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 3개는 뭐 이제 한 번 쏘다 안 맞으면 2번째 쏘면 되는 거고 2번째 아니면 3번째 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거기 실어가지고 이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의 그 전쟁은 제가 볼 때 누가 더 절박하냐에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인지 미국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거죠. 이기는 거 우리 편. 그게 이제 우리가 전략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외교고 그게 이제 그 미래를 보는 눈 통찰력이죠. 누가 이길지를 보고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국한테 붙어야 되냐 중국한테 붙어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1, 2등이 아닌 다음에는 뭐 1등한테 붙는다고 해서 2등이 안 때리고 2등한테 붙는다고 해서 1등이 안 때리나요? 양쪽에 다 붙는 것은 그거는 역사의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두 놈 중에서 이기는 놈이 우리 편이 맞고 거기서 이득을 누구한테서 우리가 더 크게 챙기냐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반도체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지금 제킬 수가 없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한국과 뭔가 협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단결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느낌하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그 공포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뭐 8년에서 12년 정도 반도체가 미국이 또 중국이 이제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전까지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챙기고 또 지금 반도체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슈퍼컨덕터 이게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 컴퓨팅 이렇게 넥스트 스테이지로 이제 빨리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데 고착돼 가지고 거기서 어떡할래 우왕좌왕 당황 그것은 이제 하수가 하는 일이고 결국은 이제 미래를 보는 그 시력이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눈 그게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봤을 때 확실히 한국이 반도체를 잘 해야만 하네요. 목숨 걸고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뭐 2000년 역사 중에서 세계에서 10% 점유율만 가진다고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서 10%도 대단한 거지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또는 한 나라가 마켓 셰어를 이제 60-70% 가져가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OS, 그다음에 인텔 CPU 이게 60-70%를 먹는 품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D램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마켓 셰어가 75%예요. 이건 마소하고 같은 급이고 인텔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이제 신이 내린 선물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무 자기 비하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걸 이제 레버리지 걸어서 이제 어떻게 더 크게 키우냐 하는 것이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감을 잃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축구도 자기 집에서 축구하면 자기 동네에서 축구하면 이제 기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냉정하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국 없이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해보면 최근에 보면 미국이 TSMC가 450억 불 투자하고 삼성이 250억 불 투자하는가 뭐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한테 10억 불을 더 줘요. TSMC가 50억 불인데 우리가 60억 불 받는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미국이 바본가 산수를 못하는가?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미국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동격서. 그래서 동쪽에서 치면서 서쪽에서 득을 실하는. 그래서 TSMC는 중국이 공격해버리면 공장이 부서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무조건 공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TSMC가 최근에 중거린다고요. 엔지니어가 뭐 다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미국에서 막상 공장을 지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대만처럼. 그러니까 공장 건설이 지연이 되고 이거 이런 상태면 미국 근로자들을 써가지고 원가 안 나오겠네. 그래서 공장 건설을 주춤거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2등하는 그 삼성한테 돈을 더 주게 되면 이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꼼수를 미국이 썼을 수도 있고 지금 삼성이 액면으로는 뭐 250억 불, 200억 불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삼성이 마스터 플랜을 보면 그 텍사스에 공장 10개를 짓는가 뭐 11개를 짓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거 짓지만 하나 더 짓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저렇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게 공장을 짓게 하는 것,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실력이 지금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는 이제 나라를 뭐 우리가 폭격한다, 뭐 이제 공격한다 이런 얘기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폭격 안 하고서 그대로 대만을 중국이 접수했다고 그러면 중국은 한 방에 미국과 같은 급이 돼요. TSMC의 3나노, 5나노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게 되는 순간에 뭐 중국은 AI 최강이 되죠. 빅데이터가 세계 최강인데 반도체만 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TSMC를 먹어야 되는데 미국이 절대 양보를 안 하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을 TSMC에 떨어뜨렸다? 그럼 다 꽝이 되죠. 뭐. 그럼 남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3나노, 5나노 파운드리가 하나가 유일하게 남는다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자기 비하할 필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2000년 만에 잡은 정말 혹이고 이걸 놓쳐가지고 이제 우리 경쟁을 잃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후대에 오는 자손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정치가 죄를 짓고 사회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뭐 년년세세 떼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그 카드를 그걸 40년 전에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가지고 놓친다? 이것은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요. 부디 이러한 좀 판단들을 잘 해서 우리나라 좀 미래가 더욱더 강건해지길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산업 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 뭐 이제 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뭐 반도체 나라고 반도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이 오는 거고요. 지금 HBM 가지고 난리를 치면 HBM이 뭐 전 세계 한 5, 6천억 불 시장 규모에서 그 50억 불도 안 되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에서 이제 테마로서 HBM이 컸고 그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좋은 성과를 했지만
정말 본 게임은 이제 디램이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진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아직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의 무슨 그 엔비디아하고 비교해서 뭐 이제 한국의 반도체는 왜 이러냐 그런 이제 비하는 미국은 한국은 한국이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뭐 스타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HBM의 가능성보다는 한국은 오히려 DDR 전체 생산의 뭐 95%, 98% 되는 이것의 가격이 이제 하반기를 가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삼성이 예전처럼 3, 40조 이익을 낸다. 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제 수조 단위 이익을 내게 되면 그때 한국의 반도체 또 증시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제 뭐 조급하게 보지 말고 그 증시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봄이 뭐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 관찰하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병석 소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또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투자에도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며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